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아이들을 양육하는 양육자의 입장으로서 또는 바라보는 성인의 입장으로서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되게 마음이 답답하거나 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아마 있어요. 아이들의 진로를 같이 고민할 때도 있고, 근데 그런 고민이 어디서 왔나 생각을 해보면 아이들의 미래가 이렇게 좀 불투명한 것 같다 이런 생각에서 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가 사실은 저희가 이 변화된 삶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막연한 불안함을 가지고 있지는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연속 6주 동안은 이 지역에서 살고 활동하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다양하고 다채로운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다양한 생활들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함께 들어보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도 이렇게 다양한 삶이 존재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계기를 좀 마련해 보고자 했습니다. 오늘은 그 6번째 시간 중에 첫 시간이에요. 많이 보신 분이죠. 네. 우리 중땅에서는 이미 굉장히 유명인이고요. 사실 중랑을 벗어나서도 유명인이죠. 모르긴 해도 국제적으로도 유명한 분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의 제목은 사회 정의를 실현하면서 필요한 만큼 버는 생활을 하고 있는 활동가 이야기를 들려주실 분입니다. 마을 활동가이기도 하고 사회 운동가이기도 하고 다양한 기획을 끝내주게 하시는 우리 상현쌤 모시고 어떤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번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상현쌤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중랑 마을 활동가 상현입니다. 지금은 사단법인 중랑마을넷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직책은 수시로 바뀌어서 크게 의미는 없고 하고 싶은 활동을 매번 이렇게 바꿔서 붙이고 있습니다. 이제 좀 제목으로 사기친 느낌도 있는데 과연 필요한 만큼 버는 것이 어느 정도 버는 걸까? 이 기준도 다 다를 테고 지금은 그래도 나름대로 필요한 만큼 벌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렇게 붙여봤고요. 유명하진 않고 유명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도 많은 사람들과 또 만나면서 또 서로 알아가는 거를 활동의 보람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고요. 또 지역에서 굉장히 또 친숙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 마을활동가 상현입니다. 네, 오늘 제목이 좀 거창한데 사회 정의를 실천하면서 필요한 만큼 번다라고 하는 거는 사회 정의라고 해서 아주 어렵다기보다는 다들 이제 마음속에 그 옳다고 생각하는 이것만은 타협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지점들 있잖아요. 좀 때로는 그게 내 삶을 피곤하게 하더라도 이건 좀 신념을 지키고 싶다. 줏대 있게 살고 싶다라는 그런 것들을 지켜가면서 내가 직업인으로서 내 생활을 지탱할 수 있을 만큼 또 돈도 버는 직업인으로서의 활동가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좀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활동 영역은 굉장히 다양한데 주로 지금은 중랑 마을넷에서 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 화면에 메인에 들어간 이미지는 중랑구청 앞에서 기후위기 대응 정책들을 요구하는 그런 사진이고요. 오른쪽은 저기 명동에 있는 중국 대사관 앞에서 홍콩 시민들의 요구를 이렇게 폭력적으로 탄압하지 않기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국제연대 또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 다른 지역 청년들의 또 문제에 귀 기울이고자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 항상 어딘가에서 저를 소개할 때 오늘은 어느 소속으로 소개하지? 고민을 많이 하고 여기쌤들도 그렇잖아요. 활동하면 여러 개 나오잖아요. 중당 말내, 초록상상, 또 중당 행복길 이렇게 쭉 많이 나오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어디 가서 무슨 말로 먼저 소개를 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오늘은 좀 이렇게 사진을 가져온 것은 지역에서 또 기후위기 대응 활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제 녹색 정치, 혹은 녹색 활동, 기후위기 대응 운동 이런 취지로 좀 이런 사진들을 골라와 봤습니다. 중간에 사진은 중랑구 장미축제에서 퍼레이드를 한 사진인데 또 여기 같이 찍히신 분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네, 우리 또 친애하는 활동가 여러분께서 같이 퍼레이드를 해주셨고 중랑구 장미축제가 최근에는 홈페이지에서 내려간 것 같은데 그 마스코트가 장미 아가씨였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그 아름다움, 외적인 아름다움을 여성에게 요구하고 또 그에 맞춰서 축제 프로그램도 뭐 여성 남성 다 뭐 예쁜 옷을 입어본다던가 화장을 해본다던가 이런 게 아니라 꼭 여성만 이렇게 꾸미는 외형을 꾸미는 그런 축제 부스 체험들을 좀 하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아가씨가 아니라 우리 여성들은 같은 시민이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도 함께 이렇게 예쁜 종이로 만든 장미를 갖고 행진을 했고요. 요 이제 초록색 장미의 의미는 우리 또 장미축제 장미를 볼거리로만 여기고 또 생태 환경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장미에 대해서 한번 생명이란 걸 생각해보자라는 의미로 초록색 장미를 틀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최근에 쓴 책이고요. 좀 부끄럽네요. 네. 그 키워드를 조금 뽑아봤는데 제가 이렇게 직업 활동을 할 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단어들이에요. 일단 저는 연결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고립청년이라는 말도 있는데 사회적 고립청년 그렇게 취업이라든지 혹은 뭐 이런 상황에 혼자 놓일 때 되게 외롭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간 연결해서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이해하고 또 힘이 될 수 있는 한 서로 힘을 보태자라는 그런 연결의 의미를 굉장히 저는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서로 연결돼서 공동체를 이룬다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좀 청년 활동가로서 또 초대를 받았는데 뭐 청년뿐만 아니라 각 세대 간 이렇게 연계를 하는 그런 활동들을 지역에서 하고 있고 청소년, 뭐 청년, 중장년, 어르신들까지 서로 간 지역에서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도 제 활동의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제가 태어난 곳은 대구예요. TK에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지역에서 자라고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대학에 오면서 서울 이주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20살 때 대학 오면서 되게 뿌리 뽑힌 느낌인 거예요. 왜냐면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같이 놀아줄 사람도 없고 되게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대학 때 또 학생회 활동이라든지 동아리 활동에 몰두하기도 했는데 그만큼 좀 저에게는 이주민으로서 서울 이주민으로서 저에게는 무언가 연결되고 뿌리 내린다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풀뿌리 활동가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면서 소개하면서 풀뿌리 활동가긴 한데 뿌리 내리는 중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곤 합니다. 그래서 좀 서로 간에 이렇게 힘이 되고 연대가 되는 것들도 저에게 중요한 활동의 화두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 활동가라는 직업을 가지게 되었을까 이렇게 돌이켜보니 저는 아까 이제 소개를 드렸듯이 공동체 활동을 즐겨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때부터 학생회 선거 21살인가 20살 때 사진인데 이렇게 당시에도 이렇게 친북을 깨고 우리의 권리를 위해서 뭉치자 이런 기조로 선거에 나갔었고요. 변함이 이런 네,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굉장히 일반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또 우리 학생들이 어떤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또 우리의 권리를 함께 어떻게 지킬까. 등록금도 제가 입학했을 때 되게 비쌌어요. 대학 입학했더니 갑자기 한 해 막 11%씩 오르고 이래서 뭐 300만 원이다 등록금이 400만 원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됐던 시기라서 이제 학생들이 뭉쳐서 그런 것들을 좀 바꿀 수 있고 또 좀 생계를 보장받는 것도 중요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학생회 활동을 많이 했고 그러다가 이제 졸업할 때쯤은
이제 후쿠시마 원전사가 터졌어요. 그래서 그 원자력이 얼마나 위험한지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기술 문명이 그런 자연 재해나 또 인간의 실수를 위해서 얼마나 한순간에 이런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되면서 또 지역에 서울이 아닌 지역에 그 원전이라든지 석탄화력 발전소 이런 것들을 지으면서 사람들이 고통받는 걸 보고 아, 이 문제가 되게 중요하구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에너지가 그 에너지 사용을 위해서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삶에 큰 타격이 올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아, 이런 것들을 좀 정의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운동에서 이런 환경 이슈가 저한테 되게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쯤에 밀양 송전탑 이슈도 되게 컸어요. 저는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던 게 밀양에 그런 고압 송전탑을 짓는데 할머니들이 그 자신의 그런 생활터 또 그런 농사를 짓는 터를 지키기 위해서 진짜 그 공사가 들어오고 포크레인이 들어오고 막 톱으로 자르고 있는데 전기톱으로 자르고 있는데 그 나무들을 맨몸으로 이렇게 버티면서 이렇게 나무를 부둥켜 안고 또 들어눕고 이러면서 또 경찰들이랑도 막 싸우고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아 그렇게 서로가 끊어지고 고립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쭉 좀 저의 이런 삶이 이렇게 흘러왔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정의감과 또 생계의 영역은 별개의 일이잖아요. 이거에 신경이 쓰이고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게 좋지만 이게 과연 직업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먹고 살 수 있을까는 저한테도 물론 굉장히 중요한 화두였어요. 처음에는 사실 대학 졸업하고 나서는 이 먹고 사는 거는 일단 좀 보류하면서 이제 어떻게든 좀 의미 있는 활동들을 해보자. 이런저런 경험을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었고 그래서 약 이제 졸업 때쯤 2013년부터 한 9년 차 지금 마을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 직업 영역으로 생각했던 때쯤이 한 2015년 이즈음이었던 것 같아요. 2년 정도는 사실 뭐 이걸 해서 먹고 살겠다라는 것보다는 아 이런 활동들을 하고 싶다라는 되게 마음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 근처에 있던 동대문구에 있는 그런 마을에서 공동체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때가 또 저한테 절실하게 와닿았던 게 학교를 다닐 때는 뭐 학생회도 있고 사람들이랑 이제 모여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데 졸업할 때쯤에는 완벽하게 혼자가 되잖아요. 취업도 혼자 해야 되고 경쟁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저뿐만이 아니라 그 동네에 있는 제 또래 청년들이 되게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밥 먹는 것도 좀 어려워하는 청년들이 많고 그래서 지역 공동체에서 같이 좀 이야기 나누고 고민이 있으면 같이 풀기도 하고 우리가 좀 풀어야 되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공부도 해보고 이런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또 비슷한 생각을 하는 그런 마음 맞는 분들이랑 같이 2013년 12월쯤에 독고말이라는 청년 공동체의 문을 같이 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또 이때쯤에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추진이 되고 있어서 일정 정도는 좀 그런 지원의 도움을 얻기도 했고 그래서 그때 생긴 공동체이고 저는 중남으로 이사를 왔지만 다시 활동처로 옮겼지만 독고마을에는 지금 거의 10년 차로 또 이 공간을 유지하면서 공동체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좀 고민한 학자금 부채도 굉장히 많은데 청년들의 부채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기도 하고 지역의 플리마켓, 그러니까 친환경 장터나 혹은 뭐 청년 세대 혹은 좀 중장년 세대의 건강 문제를 동네에서부터 좀 문턱 낮게 해결할 수 있는 건강 편의점 프로젝트 이런 것들 좀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직업적으로 이제 2015년쯤에는 동대문구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업단이라는 곳에서 연구원으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지역의 그 사회적 경제 업체들을 조사하고 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또 대학생들이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이렇게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제가 활동하는 공동체에서 사회적 고립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했고 지금 서울시에는 청년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냥 단순히 수당만 지급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좀 청년들이 관계망을 형성하면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청년 활력 사업들을 했는데
저도 이제 동대문 지역에서 그리고 조금 있다가는 중남 지역에서 이런 어슬렁 반상회라는 청년 반상회를 개최를 하면서 청년들을 만나고 관계를 잇는 활동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다가 2016년, 17년에는 그 지역의 재개발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워낙 낙후된 동네다 보니까 이제 그좀 약간 저소득층이 사는 그런 동네를 다 이제 재개발을 해서 다시 좀 그 건물을 올리는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쯤에 그걸 맡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도쿄, 그러니까 일본 도쿄에 있는 그런 청년 공간 사례들을 좀 이제 벤치마킹을 해와서 우리 동네에서 이런 재개발을 막고 좀 그런 것들을 알릴 수 있는 축제를 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국제 교류 행사를 시작했고 일본에 직접 가서 또 그 동네를 탐방을 하면서 또 그 활동가들도 초빙을 해오고 해서 동네에서 청년 교류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게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국제 교류 활동은 일단 우리 동네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연결될 필요성에 대해서 절박하게 느꼈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제 국제 교류 활동을 하는데 쭉 이어져 왔습니다. 네, 이후에 중랑에서 쭉 이제 민민협력 구성 사업이나 기후위기 대응 활동들 해왔는데 이 뒷부분은 조금 제가 자세하게 담아왔기 때문에 스킵을 하고 사진을 보면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공동체라는 것은 삶의 공간, 생활의 공간과 동시에 일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관계를 잇기 위해서 사실 돌봄 노동이라는 말도 있듯이 서로를 돌보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 활동가로서 활동을 일로서 하는 사람도 있고 돈은 받지 않지만 활동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도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그 행동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유지하곤 하는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여가 있어야지 유지될 수 있는 것이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간에서 이제 쭉 뭐 해왔던 것들이 여러 활동도 있지만 일단 같이 먹는 거 그리고 누군가의 그 식생활의 곤란을 해결하는 의식주의 곤란을 해결하는 것이 좀 중요한 이슈였어요. 그래서 제가 동대문 이문동에서 활동을 할 때 아침에 출근길에 되게 배고픈 상태로 출근하는 이들을 위해서 아침에 한 7시 반쯤부터 9시 정도까지 이 주먹밥을 만들어서 팔았어요. 그래서 이 주먹밥을 팔기 위해서 저는 한 5시 반에 집을 나서가지고 여기 제 직장 동료랑 같이 주먹밥을 만들었었는데요. 이런 걸 하면서 또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아침 이렇게 분주하게 나가는구나 다들 너무 바쁘게 사는구나 이런 식으로 좀 만나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의식주를 해결하는 공동체 활동 이런 고민들 하게 됐고 그리고 또 동네에서 이런 페미니즘이라든지 좀 성평등 관점의 같은 가치관들을 공유하는 이런 활동들도 저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그 동료 활동가들이랑 같이 기획을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기획인데 제가 했던 여러 기획들 중에서 이 마이너스 영화제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마이너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예요. 소수자 마이너의 영화제입니다. 정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각종 소수자들, 성소수자, 장애인 그리고 여러 소수자 활동들, 정치적인 소수자들, 여러 이제 소수자로서 살아가는 이들의 삶을 다루는 영화를 상영하면서 또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이런 행사를 진행을 했고요. 여기 나온 게 지금 굉장히 유명해진 박형서 전장년 대표님이신데요. 지하철을 버스를 타자인가 지하철을 타자인가 그 다큐입니다. 그래서 이동권 투쟁을 굉장히 오래 해오셨고 그 작품을 상영하면서 2016년인데요. 그때 상영하면서 또 지역에서 베리어 프리 공간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중랑입니다. 2018년에 중랑희망연대라는 공간에서 지역 활동을 처음 시작하면서 이제 정치학교를 열었어요. 이때 지역 주민들이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의 정책들을 이해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정책들을 제안하기 위해서 정보공개 청구라든지 지역 예산 분석 이런 것들을 강좌 프로그램을 짜서 수강생을 모집해서 들어봤습니다. 이게 호응이 되게 좋았고 또 정보공개 청구 같은 경우에는 배우고 바로 실습을 하시더라고요.
아 이거 해봤다고 중랑구청이나 어딘가 이제 비공개되어 있는 정보를 요청해서 찾아봤다고 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저도 이제 이거 기획자로서도 굉장히 보람찬 활동 기획이었고요. 그리고 녹색병원 다들 아시죠? 굉장히 중랑의 자랑인 병원인데 거기 터가 예전에 YH 무역터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성 노동자들이 민주노조 투쟁을 하면서 굉장히 격렬하게 또 민주화 운동에 나섰던 일터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던 그런 터인데 또 그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 분들 모시고 또 토론회나 전시회 같은 것들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 저는 굉장히 깊이를 많이 느껴요. 그 동네 활동과 어떤 뭐 역사적인 활동, 뭐 세계에서 어떤 이슈들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동네 안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연결되고 인권 이슈, 환경 이슈 이런 것들이 되게 깊이 있게 또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공동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이제 애정을 느끼고 네,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청년으로 초대를 해주셔서 청년 활동에 대해서 좀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8년에 중랑구 청년들이 좀 모여서 그때도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올해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4년 전 지방선거에 청년들이 필요한 정책 제안을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때는 진짜 일면식도 없었던 그런 청년들이었는데 제가 중랑희망연대에서 활동하면서 동네에서 뭐 교육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정책 제안을 하니까 청년들도 한번 모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정책 제안을 해보자라고 이렇게 모았더니 간담을 열었는데 20명 넘게 이때 모였어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각종 이제 이런저런 욕구들을 이야기를 해보니까 공간의 필요성, 문화예술 활동의 필요성 그리고 출근을 하는데 경의중앙선이 너무 불규칙적이라서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 나는 자전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타는 걸 좋아하는데 자전거 도로가 중랑구에는 잘 구비되어 있지 않아서 굉장히 불편하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니 굉장히 총체적 난국이다. 그렇다면 우선순위를 정하기보다는 이 청년들이 겪는 문제들을 좀 전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법적 기준을 만들자라고 해서 중랑청년 기본 조례 운동을 먼저 하기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정해준 게 아니고 진짜 이때 처음 만난 청년들이 서로 막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중랑청년 기본 조례 제정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짜 빡세게 활동을 했어요. 처음 모였는데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꼭 모여서 이거 해야 된다라고 해서 TF를 결성을 해가지고 이제 청년 조례가 우리는 없었는데 다른 구에는 조례들이 있어가지고 그거 쭉 이렇게 다 살펴보고 우리 구에 필요한 조항은 뭘지 또 우리 구의 조례안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좀 제안을 하기도 했고요. 또 지역에서 이제 백인 토론회를 시민사회에서 열었을 때 청년 이슈로 저희가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청년 기본조례 제정은 1번인데 청년 공간 조성도 되게 중요하다 이런 제안을 하면서 이렇게 아주 간결하게 배경과 내용 이렇게 적어서 당시 구청장 후보께 이렇게 정책 협약을 했어요. 그 전에 이제 저희가 중랑구 장미축제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조례 제정 청원 서명을 많이 받았어요. 또 저희가 그냥 들고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역에서 이렇게 또 단체 생협, 뭐 복지관 또 마을 단체에서 쭉 서명판을 가져가 주셔서 한 번에 쭉 모아서 50개 뭐 100개 이렇게 받아 주셔가지고 뭐 2주 만에 1000개를 조금은 용이하게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주 만에 1000명을 모아서 이렇게 당시 구청장 후보와 정책 협약을 맺고 또 구의원 후보들과도 청년 후보들과도 정책 협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정이 되고 나서는 중랑구 이제 청년 지원팀에서 연락이 와서 이 조례를 실제로 제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딜을 하기 시작했어요. 조례안을 좀 조율하고 이렇게 하면은 구의회에서 통과가 조금 힘들 것 같으니까 이렇게 수정하면 어떠냐 이렇게 담당 주무관들과 논의를 해서 이렇게
구의원과도 또 간담회를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단체 이렇게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방적으로 제정이 됐다면 청년들이 사실 조례가 있는지도 모르고 또 어떤 내용인지 몰랐을 수도 있는데 이 과정에서 직접 참여하고 스스로 제안함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일이다라는 걸 되게 깊게 느낄 수 있었던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조례 제정이 끝이 아니라 사실 그게 담긴 내용들을 또 관철하고 또 우리도 뭐 이제 구에서 정책들을 시행해주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좀 더 많은 청년들을 지역에서 만나기 위해서 뭐 토크 이벤트, 버스킹 이벤트도 하고 한밥데이라고 해서 중랑구청 정책지원 복지정책과랑 같이 해서 같이 밥을 먹는 청년들과 같이 밥을 먹는 프로그램 이런 것도 진행하고 또 중랑 청년 인터뷰 같은 것도 진행을 했습니다. 사진들이고요. 지금도 이제 구청장에 당선이 되셔서 쭉 활동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또 지역에서 또 여기 강사분이 오셔서 이제 간장 새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레시피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또 지역에서 이렇게 연결해서 청년들이 따뜻한 밥을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좋은 행사를 열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인터뷰도 진행을 했고요. 좀 현재라기보다 옛날 자료를 제가 긁어와서 2020년에 그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진행을 했고요. 게임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이제 중남 건강 네트워크, 중남구 의사회, 한의사회랑 같이 해서 여기 건강 팟캐스트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신 건강에 대해서 상의하고 싶은 청년들이 이렇게 참여해서 여러 도움을 얻기도 했습니다. 돌잔치도 하고 그리고 또 중남 마을넷에서도 또 청년 활동에 이렇게 후원 파티를 하면서 또 모아진 후원금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운 얼굴이 그러네요. 네, 그리운 얼굴이 보입니다. 네. 또 이제 청랑 이전에도 사실은 꾸준히 지역에서 활동하던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지방선거 전국이었기 때문에 정책 제안이라는 형태로 조금 더 이제 폭넓고 큰 제안을 이뤄냈지만 그 전에도 계속 이제 지역 청년들을 연결하고 또 만나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에너지로 저희가 청랑이라는 단체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좀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일자리가 지역에 만들어지고 청년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생활 기반이 생기면 이렇게 활동해왔던 청년들이 중남구에서 조금 더 행복하게 활동을 지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요 공간도 그리운 공간이죠. 옛날 마을넷 공간인데요. 여기서 정말 많은 활동들을 진행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청년 거버넌스 사례입니다. 이제 중남 청년 기본 조례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중남 청년 네트워크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중남구에서 모집을 해서 중남 청년들이 정책 제안도 하고 또 자기한테 필요한 일들을 실제로 실행할 수 있게끔 지원을 받았고요. 2019년 11월에 결정이 돼서 이렇게 유관 단위 전문가들이 청년 정책에 관해서 함께 협의하고 이렇게 정책들을 제안하는 그런 자리였고요. 이때 이제 청년정책위원회로 참여했던 고강석 위원이 있었는데 그분이 지금은 중남구 중남구 의원으로 선출이 돼서 또 구의회에서 여러 목소리를 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올해까지 중남청년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함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민 상담이라든지 청년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활동들을 이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청년 노동권이나 정신건강, 이런 마음건강 이런 것들이 청년들이 많이 고민하고 또 실제로 이제 좀 참여를 통해서 변화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 축제에서 이제 지역 청년 예술인들이 이렇게 또 실제로 좀 이런 재료비를 지원받아서 자기가 만들고 싶은 이런 물품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고 이것들을 판매를 한 수익은 이제 중랑구에서 길고양이
또 보호 활동을 하는 중단 길친에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과 길고양이는 뭐 이런 이제 좀 공통점이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동정하거나 시혜적인 시선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자. 이런 취지로도 저희가 캠페인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게 청년 활동이었고 이제 제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또 여기 계신 쌤들과도 함께 추진해온 사업이 중랑구의 민미협력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랑구의 주민과 주민을 연결하고 또 단체와 단체 공동체들을 연결하고 또 지역의 그런 공론을 만들어내는 그런 활동이었습니다. 뭐 글씨가 많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3년간 이렇게 진행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주요 산업 중에 하나가 이제 컨퍼런스였어요. 그래서 2019년에는 당시에 뭐 코로나 전이었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굉장히 좀 많은 의제, 14개 의제 네트워크를 모집을 해서 그렇게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했고요. 중랑구 NPO 지원센터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그 공간을 활용해서 여러 컨퍼런스를 펼쳤습니다. 그래서 건강 의제, 청소년 그리고 뭐 사회적 경제, 복지 이런 의제들을 너무 잘 안 보이는데 다양한 의제들을 이렇게 지역 주민들의 그런 의견들을 모으고 또 성평등 의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의 이제 성평등 약속 같은 것들을 여기서 워크숍 형태로 또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재밌었던 활동이고 2020년에는 코로나가 닥쳤기 때문에 거의 그 오프라인으로는 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또 진행을 했었는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친하게 해보고자 공연도 진행을 하고 또 청소년 공론장이라든지 뭐 토크 콘서트 다양한 의제별 토크 이벤트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쭉 활동을 해왔고 저희가 분명히 축약해서 우리가 이거 2020년도에 기획을 할 때는 분명히 이게 그냥 우리가 너무 많은 걸 하지 말고 그냥 지역에서 하는 의제별 활동들을 모으자 분명히 이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하고 보니까 뭐 다 더 만들어내고 끼워 넣고 해가지고 오히려 2019년보다 훨씬 방대해진 프로그램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네. 또 이때는 또 지원하고 협력하는 단위도 굉장히 많았죠. 여기 중앙행복교육도 굉장히 예쁜 무지개 글씨로 보입니다. 여러 단위가 이렇게 함께 했고 또 2020년에 중랑문화로라는 공간이 탄생을 해서 이때 이제 온라인으로 송출을 할 때 또 스튜디오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뜨겁게 개최를 할 수 있었고 중랑마을의 유튜브 들어가시면 채널 들어가시면 이게 다 기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황리에 진행을 했었고 예, 여기 이제 우리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축인지 율동인지 네, 이런 재밌는 영상을 촬영하기도 했고요. 네, 여러 세션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또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함께 또 존중하면서 공존할 수 있을까를 화두로 뭐 지역 이슈, 성평등 이슈, 플랫폼 노동 이슈, 사회적 고립 청년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이런 다양한 주제로 청년 이슈들에 대해서 또 장을 열기도 했고 환경 이슈도 코로나 시국부터 굉장히 또 뜨거워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생태 활동이 좀 활발하긴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훨씬 이제 기후나 환경 이슈에 대해서 더 이제 긴밀하게 활동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지겨우면 지겹다고 얘기해 주세요. 안 지겨워. 안 지겨워. 네. 흥미진진합니다. 아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다 아시는 분들이 있고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2021년에는 조금 더 이제 집중과 선택을 해서 2019년에 14개 의제를 지원했다면 좀 좁혀서 5개 의제를 지원하면서 이렇게 여러 컨퍼런스를 주제별로 열었습니다.
시기에 마을 공동체의 필요성이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오히려 예전에는 그냥 뭐 보면 보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못 보니까 이렇게 너무 답답한 거 있잖아요. 이게 뭔가 행사를 기획했는데 이제 그런 거리두기 이런 단계에 따라서 또 캔슬되기도 하고 이게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랑 마을넷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그 이제 유튜브나 화상을 이용해서 모임을 만들어내긴 했으나 또 그런 기술이 익숙치 않은 분들은 또 굉장히 또 고립감을 느끼기도 하시고 또 이제 뭐 정신장애인 분들께서는 지역에서 또 여러 장소에 가면서 좀 이제 통합적인 활동들을 했었는데 코로나로 거리두기 이게 생기면서 조치가 생기면서 집에서 좀 나와서 활동하기가 좀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원 활동가 분들도 그런 점에서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서 더욱더 이제 마을 공동체에서 상호 돌봄이나 또 서로 간 연결되는 그런 활동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과제가 크게 좀 대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할까 막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코로나 시국에 의료진 분들도 공무원 분들을 응원하는 이런 이벤트를 하기도 하고 비대면이지만 꾸준히 이렇게 이제 온라인 회의들을 하면서 관계망을 이어나가려고 하고 또 이렇게 코로나 같은 사태가 다시 터지지 않도록 기후 환경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호하자는 이런 활동들을 쭉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인기 있었던 재론잔치 네, 코로나로 독박 돌봄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또 위로하고자 저희가 사연을 받아서 집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를 저희가 또 직접 낭독을 해주고 또 여러 제록을 떨어드리기도 하는 그런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중랑 마을 예능 방송을 해봤고요. 그래서 또 책드림 이벤트도 지금까지도 또 꾸준히 또 진행되고 있는 이벤트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어떻게 관계를 이을까 고민하다가 만들어진 그런 이벤트인데 지금까지도 또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또 이슈도 각자 이슈도 좀 깊게 공유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그 기획으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또 꾸준히 활동가 아카데미를 이어서 주민들이 또 지역 활동가로서 좀 더 발굴될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요. 단톡방에 아직 혹시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간격 20분을 꼭 지켜주세요. 574명 아닙니다. 아 그래요. 이게 옛날 자료이기 때문에 700명이 현재 넘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는 지역 활동하면서 사실은 노동 이슈랑 좀 거리가 있게 좀 살았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중랑구 바깥에서 이제 좀 노동권 연대하고 노동자분들이 투쟁하실 때 또 지지 발언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중랑구에서는 뭐가 있는지 잘 모르다가 제가 이제 성공도서관에 작가 상봉 이벤트라고 거기 사서 선생님이 기획을 하셔가지고 지역에 그 독립서점 운영하시는 바람길 서점 그 선생님이랑 이제 그 상봉도서관 김주영 사서 선생님이랑 저랑 이렇게 세 명이서 작가분들 한 달에 한 번씩 모셔가지고 이벤트를 했었는데 그때 이게 기획회의를 했었는데 기획회의 끝나고 나서 그 사서 쌤이 자기 어디 농성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어디 가시냐고 물어보니까 중남구청 앞에 농성장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는 한번 가봐야겠다. 가봤는데 진짜 이게 그 공공 영역에서 노동권이 보장이 안 된다면 우리가 노동권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렇게 같이 연대도 하고 또 시민사회 이제 중랑구에 있는 그 단톡방을 비롯해서 시민들에게 연대 서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힘을 보태주는 중랑구청이 이렇게 협약한 사항을 단체 협약 사항을 이행하도록 또 요구도 하고 중랑 그 말대 카톡방에는 굉장히 따뜻한 응원의 말들이 이렇게 막 이어져서 많은 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응원이 또 여기 중남구청에 압박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기 결국 이제 좀 승리로 끝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지역사회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펼쳐왔어요. 지역에서
기후 위기 대응 캠페인을 하면서 지역에서 다양한 좀 단체들이 함께 금요일마다 또 캠페인을 하기도 하고 인증샷으로 또 힘을 보태기도 했어요. 뭐 녹색병원도 있고 뭐 생협들도 있고 다양한 단위들이 기후 캠페인을 중랑에서 같이 펼쳤고 또 제가 기억에 많이 남는 건 중화중학교 에너지 동아리 학생들이 또 학교 앞에서 그렇게 같이 캠페인을 한 것도 굉장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에서 좀 세대 통합, 그동안 청소년, 청년 그리고 네, 그 더 높은 세대들이 이어지는 그런 활동들이 기후위기라는 이슈로 이렇게 됐던 것 같고요. 네, 이렇게 기후학교 기획을 통해서 또 좀 더 깊이 있게 기후위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실천하는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는 중랑구 단위였다면 중랑구 단위를 넘어서서 이제 서울시나 이런 단위의 그런 정책들도 좀 중랑구 구민들의 삶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잖아요. 그래서 탑다운식으로 그냥 우리가 이렇게 서울시에서 제정됐으니까 너네 따라라 이렇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서울시의 정책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오히려 상향식으로 제안하는 그런 활동들을 펼쳤는데 그래서 이제 각 서울시의 자치구 단위의 기후 행동들이 모인 서울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 이렇게 기후정의 서울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조례 운동의 방향에 대한 공론장도 열고 또 그걸 통해서 기후정의 조례를 제정하라는 그런 액션과 기후정의 조례안 그런 제안을 이제 서울시에 이렇게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활동들 하면서 제가 그 지난 지방선거에 또 출마를 하게 되었는데요. 공보물을 중랑구에서는 받아보셨을 거예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활동과 정치인 사실 다른 정체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앞서서 이렇게 고민해 왔던 것들을 정치인들에게 첨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것을 실제로 이제 정치적인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어떤 너네는 시민 또는 민원인 이렇게 민원인 그리고 정치인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그런 경계를 좀 깰 수 있는 그런 활동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제가 속해 있는 정당인 녹색당에서 이렇게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가? 그네요. 네. 그래서 등록하러 갔고요. 저는 이제 녹색당 서울시의회 비례대표로 출마를 했는데 그때 걸었던 슬로건은 기후위기에 맞서는 녹색, 우리의 삶을 돌보는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정당 활동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출마를 하게끔 한 것은 사실 지역 활동이에요. 제가 녹색당에서 활동을 하게 된 것도 중랑 녹색당이라는 공간에서 또 지역의 성차별적인 축제에 함께 녹색 당원들과 또 지역 주민들과 같이 대응을 하면서 이런 정치적인 목소리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느끼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진짜 저는 녹색당에서 출마하는 시민사회 후보 혹은 마을 공동체 후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출마했습니다. 그래서 돌봄이라는 키워드도 제가 코로나 상황에서 지역에서 함께 고민하던 것들을 많이 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후 후보로서 이제 또 서울 시민들이 좀 제안한 정책들을 이렇게 협약을 하는 겁니다. 제가 서울 시민들이 제안한 그런 기후 정책들을 받겠습니다라고 서명을 하는 장면이 있고요. 다른 정당 후보들도 있었는데 요거 실제로 이제 공약에 반영하기도 했고요. 요거는 또 그 지역에 선거 또 익숙한 얼굴들도 계시죠. 그래서 또 감사하게도 선거 운동을 할 때 많이들 도와주셔가지고 힘차게 할 수 있었는데 비례 후보는 또 이렇게 마이크 사용이 불가능해서 근데 또 생목으로 한다고 좀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옆에 많이들 계셔주셔서 굉장히 힘이 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저희 국제연대 활동인데 이 서울시 단위의 노이도 중요하지만 기후위기를 막고 또 기후위기를 유발하는 어떤 기업이나 정부에 대응하는 것도 좀 중요한 이슈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업의 그런 이윤을 위해서 인권이라든지 또 그 생태를 파괴하는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사회 단체 모임에서 활동을 하면서 또 이제 국제적인 그런
같이 연대를 좀 모색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법률이 국가의 법률이 재개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논의의 장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 저의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무려 이때 되게 좀 쫄았는데 국회의원 3명과 제가 함께 환영사를 하는 제일 먼저 있어요. 시민사회 이제 그 대표로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민들의 목소리들이 진짜 국가 정책들에 반영되고 또 우리가 사는 마을 그리고 나아가서 서울시 단위에 계속 이제 요구되고 그게 받아들여질 수 있게 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중랑구에도 더 많은 시민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그게 실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게끔 우리를 서로를 조직하고 뭐 지금 구의회 모니터링 같은 것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서로 같이 모여서 힘을 만드는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것이 또 저의 중요한 활동입니다. 그래서 예, 약간 사기친 제목. 예, 과연 필요한 만큼 벌 수 있는가? 좋은 활동을 하는 건 맞는데 필요한 만큼 벌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주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썼는데 다행히 놀랍게도 생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생계 유지를 할 수 있는 또 최근 동안에 생계 유지를 할 수 있었던 좀 중요한 이유는 서울시에서 이런 시민사회 활동들을 지원을 하면서 이제 공모 사업비가 편성이 되고 또 그 안에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좀 공공의 결정이 정책들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물론 지금 서울시장 하에서는 계속 그게 삭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의 생계도 좀 더 위협을 받고 있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시민사회 단체 마을 활동가들이 생계 수단의 위협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저희 또 하고 싶어 해야 되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요구하고 관철시켜야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유지해왔고 또 덜어는 뭐 진짜 지원을 받지 않고 시민사회 단체 활동을 하면서 회원들의 회비를 통해서 또 그 단체 활동가의 수익을 그 임금을 창출해내는 이런 모델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계속 이제 어떻게 공동체를 유지할 것인가 공동체를 유지할 사람들을 또 어떻게 키워내고 또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끔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랑 같이 싸워주시길 바라겠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활동가들이 생계를 더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의 파트는 요즘 앞으로 10년 이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저는 하고 싶고 할 수 있다면 계속 하고 싶은데 참 활동가라는 게 자기 몸 하나는 건사할 수 있지만 뭐 예를 들어 집에서 누가 아프다던가 갑자기 거액의 병원비가 들거나 누구를 돌봐야 되는 책임이 생기거나 이러면 활동을 지속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혼자 고민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또 활동하다가 스르륵 사라질 수도 있어요. 어째 왜 안 보이지? 하면 사연이 많게 되고 또 되게 아프신 분들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좀 더 건강하게 지속 가능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 하게 되는 거는 또 지역 사회 같이 이제 지역 사회에서 같이 고민하고 또 연대하는 그런 힘에 의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지켜가는 것도 제가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중랑구 지역 사회의 힘이고 마을 공동체의 힘인데요. 마찬가지로 이런 힘이 좀 더 커져서 더 많은 청소년들이 또 뭐 청소년들이 아니라 좀 더 연령이 높은 이런 사람들도 하고 싶다면 활동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나가서 이야기를 할까요? 네. 네. 의자나 좀 아까처럼 이렇게 힘들게 앉지 말고. 아, 엉덩이를 보여드렸네요? 엉덩이를. 아니 아까 아니 쪽을. 네. 잘 들으셨나요? 네. 파란만장한 아, 그리고도 한결같은 그런 삶이지 않았나. 그러니까 인간 사연의 이야기.
이야기들을 붙으래요. 우리 붙어요? 네, 우리 사이 좋아요. 네. 인간 상현의 이야기들을 듣고자 했는데 역시 상현과 활동은 떨어뜨릴래야 떨어뜨릴 수 없는 그런 일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정말 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네. 그래서 일단 궁금하신 이야기들이 있으면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희가 지금 이 유튜브를 촬영하고 있는 이렇게 상현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곳은 겸재맞중 마을 활력소예요. 근데 이 공간이 조금은 좀 이렇게 협소해서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가 다 벌써 몇 명일까요? 7명? 네, 7명밖에 자리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 유튜브로 많은 분들이 지금 시청을 하고 계세요. 놀랍게도. 와. 그리고 정말. 앞으로도 계속 돌려가면서 상현의 이야기들을 듣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질문을 한번 여태까지 들어온 질문들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 근 3년 동안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그 3년 동안이요. 네. 제가 저기 선거에 나갔었잖아요. 네. 현실을 맞봤고 과정도 힘들었는데 이 결과가 참 장벽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이 열심히 활동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청년으로서 그 직업 정치인이 된다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선택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선거에 나가려면 이제 그 돈 기탁금이라고 하나요? 기탁금이 있잖아요. 기탁금이 얼마였죠? 기탁금이 기탁금이 사실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한 2, 300만 원 정도 되는데 선거 운동 비용이 되게 많이 들고 특히나 서울시 단위에는 공보물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모든 구에 다 넣으면 5천만 원이 넘기 때문에 그렇게 다 넣지 못하고 이제 선별해서 넣었는데 그것도 2천만 원이 넘었거든요. 비용이 진짜 많이 들어서 왜 그걸 개개인이 부담을 하게 되는지 혹은 정당 개인이 부담을 하게 되는지 이제 선거 제도에 대해서 그런 선거 방식에 대해서도 좀 많이 고민이 들었어요. 그러네요. 좀 더 많은 청년 정치인들이 나오게 하려면 사실 돈이 있는 사람이나 돈이 있지 않은 사람이나 다 정치를 할 수 있고 본인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 질문은 요즘 고민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하셨나요? 무슨 고민이요? 내일 중랑 기후시민 모임이 있는데요. 모임은 고민이 안 들고 모임은 이미 다들 준비를 해주셨기 때문에 음식을 잘 준비하고 진행을 잘하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게 다들 몸은 한 개고 또 활동처가 여러 군데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중랑구에서 기후 운동을 또 얼마큼 또 활력 있게 해나갈 수 있을까가 요즘 좀 최대 고민입니다. 네. 역시 활동의 고민이에요. 그렇죠? 타고난 활동가고 천상 활동가고 그러네요. 자, 여기 계신 분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궁금하신 거? 너무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시나요? 저는 질문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사실 청소년들에게도 다양한 삶들을 꿈꿀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사실 직업으로서의 활동가 그러니까 만약에 직업을 적는 난 이런 걸로 치자면 활동가라는 직업 분류는 별로 없지요. 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활동가라고 하는 직업을 권해주실 만해요? 네, 저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 보람 있는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해보면 좀 재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그렇게 길진 않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인생을 보내면서 가치 있고 좋은 건 많겠지만 또 활동이라는 것도 엄청나게 또 가치 있고 또 인생에 의미 있는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활동도 여러 영역이 있으니까 제가
그 활동 소개드린 건 저의 활동이고 또 다른 영역에도 얼마든지 많이 있으니까 알아보시고 꼭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직업으로서의 활동가도 네. 참 매력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유튜브로 들어온 질문을 보면 1년 전 상영과 오늘의 상영이 다른 점이 있다면? 이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너무 1년 전이 너무 아득한데 지금은 2021년 9월? 10월? 2021년 10월 아 10월 26일. 그때가 좀 더 패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조금 나이 들어서? 나이가 드는 게 아니라 지금은 좀 더 그 일을 버리기 전에 고려하는 게 많이 생겼다. 이것을 버린다면 내가 감당할 것이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좀 더 책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후배 활동가들을 챙겨야 되고 또 뭔가 이렇게 했을 때 지속 가능하고 인생이 좀 괜찮다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뭐 내가 좀 힘든 일이 있어도 막 좌절하고 막 이렇게 범민에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된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활동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1년 전이랑 비교해서도. 그러네요. 사실 활동가로서의 삶들을 누군가가 봤을 때 저 삶 참 괜찮다라든가 재미있겠다, 아니면 보람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든다면 청소년들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삶들을 또 꿈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송곡여고에 가서 네. 그 학생들을 같이 만나셨었죠. 네네. 어떤 일로 가셨었죠? 그때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 한 챕터를 담당을 해서 학생들이 그 과제에 대해서 학습하고 실제로 공공 정책 제안까지 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조언을 하고 팁을 주는 보조 강사, 마을 강사 전문가라고 불러서 조금 부담스러웠는데 마을 강사 역할로 학생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수업 자체가 직접 현장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 네. 그 전문 영역을 가진 활동가들을 모셔서 청소년들에게 좀 더 구체적이고 현장감 있고 현실감 있는 정책들을 고민해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자리였잖아요. 네. 그 후배들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의 청소년이니까 그 청소년들 중에 혹시 활동가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상현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나 시각은 어땠던 것 같아요? 저런 삶도 괜찮겠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으셨나요? 사실은 제가 이런 자리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제가 하는 활동에 대해서 소개하는 적은 많은데 활동가로서의 저에 대해서 뭔가 활동을 소개하기가 좀 어려운 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강의들 자기 소개는 취소하고 그러니까 소속에 무슨 활동한다 이렇게 하고 바로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서 저 활동가로서의 뭐 제가 어떻게 전달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하는 어떤 조금은 이렇게 어려워 보일 수 있는 국제연대 활동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뭐 기아나 뭐 아동학대나 이런 빈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쟁 이런 거에 대해서 학생들이 되게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본다. 기후위기 문제라든지 여성폭력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친구들이 되게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하는구나를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뿌듯했고 또 그걸 제가 이제 빠듯하게 제안을 받아서 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안 갈 수가 없었던 그 이덕주 선생님의 섭외 멘트가 여기 꼭 오셔서 쌤의 미래의 동지들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동지들 그럴 수 있겠죠.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안에 상현쌤의 미래의 동지들이 꼭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로 또 다른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활동가를 꿈꾸는 청소년을 반대하는 양육자를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청소년이 만약에 활동가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양육자가 만약에 반대를 한다. 그럼 어떤 말로 그 양육자를 설득할 수 있을까요?
보면은 어쨌든 그 삶을 사는 당사자의 의사가 되게 중요하고 그 당사자가 그 양육자와 잘 싸울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아무래도 그 생계 문제가 제일 걱정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활동가지만 의외로 입에 거미줄 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나름대로 생계 해결 방법을 이야기를 드린다면 조금은 안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양육자들이 걱정하는 네. 게 그걸 거잖아요. 저희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인데 하나 더 있어요. 이쪽은 그렇게 막 인간성을 파괴시키는 경쟁이 이렇게 많지 않다. 뭐 공무원이 되거나 뭐 다른 이렇게 공기업에 들어가거나 이러려면 진짜 막 정말 경쟁이 너무 심하고 또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많이 입을 수 있잖아요. 절망감도 많이 느끼고. 근데 활동은 하면서 또 성장을 할 수도 있고 또 자기 보람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극심한 경쟁 사회에서 대안이 될 수 있는 정신 건강에 좋은 그런 직업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드리고 싶어요. 네. 정신 건강에 좋은 그리고 생각보다 경쟁이 치열하지 않고 네. 나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성장해 갈 수 있다. 이게 활동가의 장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막 계속 질문이 들어오고 있어요. 신기하죠? 20대와 50대가 연대할 때 50대가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20대로 보였나 봅니다. 그쵸? 20대로 보였으니까 하신 질문인 거죠? 연대할 때 50대가 주의할 일단 저는 어리다고 이렇게 경험이 없을 거라고 전제하고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경험이 없을 거고 모를 거고 이렇게 대하다 보면은 사실 이게 위계 관계가 생기는 거 서로 되게 불편해지거든요. 그럼 같이 지역에서 사이좋게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당연히 모를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안다는 것을 전제로 뭔가 해봤을 거라는 전제로 굉장히 이제 뭐 일단은 존댓말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존댓말을 쓰면서 동등한 주체를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 같은 경우에도 세대 차이가 꽤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성차별적인 발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조금 주의를 기울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면 지역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은 사실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저희는 이렇게 존대하면서 살잖아요. 그리고 서로의 경험이 다르고 그냥 태어난 순간이 다를 뿐이지 네. 누가 누구보다 더 어른이고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일단 50대로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다행이네요. 자화자찬이죠. 네. 질문이 와. 와. 상현쌤은 제 롤모델입니다. 상현쌤의 멋진 패기로 앞으로 쭉 나가주세요. 라고. 화답 한번 해보셔야겠는데요. 롤모델이랍니다. 잘 살아야겠네요. 열심히 영혼에 갈아서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요즘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보면서 저렇게 살아도 괜찮구나 이런 길을 하나 만들 수 있도록 좀 더 성실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질문을 하나 더 하면 청소년 시기 상현쌤의 꿈은 뭐였어요? 청소년 시기요. 저는 철학자요. 네. 철학을 인간은 왜 살지?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 이런 게 좀 모르겠는 거예요. 청소년이 좀 약간 사는 것도 우울하고 입시 이런 것도 너무 싫고 막 야자도 너무 싫고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뭐 때문에 살고 뭐가 중요한 건지 이런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철학자가 되고 싶었고 대학도 그렇게 진학을 하려고 했었는데 수능에 따라서 이렇게 나름대로 계산적인 진학을 하느라고 철학과는 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네 그런 질문들이 저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활동하는데 좀 영향이 가지 않았나 생각도 있고요.
혹시 질문할 게 안 계시면 마지막 질문 해도 될까요? 네. 진로를 고민하는 굉장히 많은 청소년들 있잖아요. 이 청소년들에게 혹시 선배로서 선배보다는 조금 먼저 그 시기를 지나갔던 사람으로서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시고 싶은지 용기를 주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저는 불안정성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답이 없는 길로 보일지라도 그래도 가면 다 참조할 사람도 있거든요. 누구든지 이렇게 좀 도움을 구하면 도움을 줄 사람도 많고 또 도움을 구할 책도 많고 그 연결될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코로나 상황이 별로 불안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시장 좀 불안한 삶을 시장쪽 굉장히 불안정하고 비정규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코로나는 뭐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나름의 이제 적응력으로 또 별 그런 거 없이 불과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지탱해줄 사람들이 또 마을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잘 고민 상담도 하면서 힘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한테도 힘이네요. 그러면 불안정함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그리고 어떤 길을 가던 그 길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끝으로 오늘 저희가 들어보고 싶었던 청년의 이야기 그리고 사실 이 이야기를 청소년들도 같이 들었으면 했었고 또 청소년들을 양육하는 양육자들도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꿈꾸고 있는 다양한 삶들을 좀 지지해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저희가 기획을 했는데 참 잘 기획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잘 기획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잘했어요. 아무튼 오늘 첫 시간 사실 이게 첫 시작이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1강, 2강, 3강이 있으면 앞에 어떤 시간들을 보고 나서 뒤에 이야기할 때는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감이 잡히겠지만 사실 1강이 되게 어려운 것이었는데 흔쾌히 기쁘게 저희들의 제안을 받아주신 우리 상현쌤께 너무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청소년들과 양육자들이 다양한 삶들을 꿈꾸는데 큰 힘이 되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상현쌤에게 큰 박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2강부터 이제 2, 3, 4, 5, 6강이 남았는데 2강은 2강은 유튜브로는 송출하지 않고 대신 2강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저희가 글로 또는 카드뉴스로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유튜브로는 2주 뒤에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3강에서 만나요. 유튜브로는. 자, 우리 오늘 즐거운 밤, 아름다운 밤입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